살다 보면 너무 늦었다고 여긴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못 들을 줄 알았던 한마디가 오히려 가장 늦은 날 찾아오기도 하지요. 오늘 이야기는 25해를 돌아 부모의 문 앞에 다시 선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때문에 끝내 참았던 눈물을 놓아버린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경북의 작은 읍내에 올해 73이 된 박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남편은 대문 앞을 쓸었고 아내는 작은 밥솥에 늘 두 사람 분보다 조금 많은 밥을 안쳤습니다. 누구도 오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그 집에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매년 설과 추석 전날이면 아내는 장롱 맨 아래에서 남색 점퍼를 꺼내 햇볕에 널었습니다. 25해 전 집을 나간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입고 나간 옷과 비슷한 색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건 29살 때였습니다. 사업자금 문제로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결국 집안의 논 일부를 팔자는 말까지 나오며 일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평생 하지 않던 독한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네 얼굴 안 본다고요. 아들은 그대로 짐을 들고 나갔고 어머니는 신발도 못 신고 골목까지 쫓아갔지만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군청 게시판도 보고 예전 친구들에게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다림은 체면이 되었고 체면은 침묵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만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키 큰 중년 남자만 봐도 한 번씩 고개를 돌려보곤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닳지 않더군요.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지만 어머니에게는 유독 길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서울에 살았고 명절마다 내려와도 형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단단해진 척했지만 텔레비전에서 성공한 장년 사업가가 나오면은 괜히 채널을 오래 멈춰두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알았습니다. 미운 게 아니라 너무 보고 싶은데 먼저 손을 못 내미는 거라는 걸요.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을 잊지 않았습니다. 멸치볶음은 너무 바삭하면 안 되고 계란말이는 파를 조금 저어야 한다는 것, 고등어는 꼬리를 먼저 뜯어 먹는 버릇까지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는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만나지 못한 세월이 길수록 떠난 날의 사소한 것들이 더 진하게 남았던 겁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어머니는 다짐했습니다. 내년에도 못 오면은 내가 먼저 찾아가 보자고요. 그런데 막상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써보고 지워보고 또 써보던 날도 많았습니다. 어머니 마음속엔 늘 같은 말이 맴돌았습니다. 살아만 있어다오. 원망은 안 할 테니 살아만 있어다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초봄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고 어머니는 된장국에 두부를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요즘은 택배도 거의 오지 않는 집이라 어머니는 괜히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젖은 어깨에 오래된 가방을 맨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늙었지만 눈빛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송근만 떨리고 입술만 파르르 떨렸지요. 먼저 입을 연 건 뜻밖에도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늦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어머니는 대문을 잡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고 잘 지냈냐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늦었다는 그 짧은 말 안에 25의 미안함과 망설임이 다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방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도 한참 나오지 못했습니다. 평생 단단하던 사람이 문턱 하나를 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겨우 마루 끝에 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집에 들어오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순간 아버지의 손등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식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밥을 더 퍼오고 김치를 꺼내고 고등어를 데웠습니다. 아들은 한참 밥상 앞에 앉아 있다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 냄새가 아직도 똑같네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그릇을 놓친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5해를 기다린 사람에게 그 한마디는 살아 돌아왔다는 확인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장면은 장롱 앞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된 상자에서 아들의 학생증과 군대 사진, 첫 월급으로 사준 손수건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걸 보고 한참을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다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미가 자식 흔적을 어떻게 버리냐. 이 짧은 대화 하나에 그 집에 25해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밤늦은 마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담배도 피우지 않으면서 괜히 마당에 나가서 있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뒤따라 나갔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끝에 아들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너무 원망스러우셨지요. 아버지는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습니다. 원망보다 네가 죽은 줄 알았다. 그 한마디 아들은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지난 세월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업 실패 뒤 빚이 겹쳤고 염치가 없어 집에 연락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어 떳떳해지면 돌아오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못 오겠더랍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부모 앞에 설 용기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잘 사는 모습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결국 가장 긴 이별을 만들고 만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아들은 며칠 전 자신의 아들이 초등학교에서 가족 사진 숙제를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은 없냐고 묻는데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날 밤 아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이 끝없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루던 사과는 언젠가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이 대목이 참 아프면서도 깊습니다. 우리는 늘 준비가 되면은 찾아가겠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마음이 정리되면, 덜 부끄러워지면 그때 가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가족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늦었더라도 돌아오는 용기일 때가 많습니다. 아들의 귀향은 성공의 증명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이 겨우 꺼낸 한 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들은 부엌 문 앞에 서서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시장에 다녀와 사과 한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누구도 어제의 눈물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의 공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해는 멋진 연설이 아니라 다시 평범한 아침을 같이 맞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서울로 돌아가기 전 부모님 휴대전화에 자신의 번호를 직접 저장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전화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괜히 바쁘면은 다음 주에 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표정은 아이처럼 밝았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등을 돌린 채 신발만 고쳐 신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 때 빈손으로 와라. 얼굴만 와도 된다. 며칠 뒤 둘째 아들이 내려와 형을 만났고 형제는 오랜 침묵 끝에 함께 웃었습니다.
집 마당에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웃음소리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25의 빈자리가 하루아침에 다 메워지진 않겠지요. 그래도 그 집은 이제 다시 기다리는 집이 아니라 서로 안부를 묻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떤 가족에겐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가족은 가까워서 상처도 깊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사이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먼저 안부를 건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남아있는 가족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세요. 오래오래 이야기해서 함께 듣겠습니다.